앞으로 한두 시간, 길어야 오늘 자정은 못 넘깁니다. 아무런 유언도 없었나요? 아무런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네? 제가 왔어요. 멀리 서울에서 제가 왔어요, 여보. 누나 시간 끝났어. 아니에요. 엄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있겨주세요. 안 돼! 다시 한 번만이라도. 여보! 여보! (1936년 2월 21일) 오후 4시경, 난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가족에게 한마디 유언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내 비록 의식은 잃었으되 무의식의 세계로 들리는 저 울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일찍이 구한 날,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한일 합방이 되던 해 중국으로 망명, 블라디보스토크, 상해, 북경, 만주 등 지를 다니며 일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조선 독립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과 민족사 연구에 대한 열정을 바쳤으나 이 갈색의 붉은 수의를 걸친 나의 모습은 한없이 무력하구나. 또한 조선 독립의 날은 멀었으니 어찌 제 울음이 나의 울음이 아니라. 아내요, 나의 죽음을 기억해다오. 내가 죽으면 내 시체가 외놈들의 발끝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하여 바다에 죄를 뿌려주시오. 조선이 독립되는 날,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을 받아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내가 있으리오. 생명의 등불이 깜빡이는 이 순간, 내 생의 역정이 주마등처럼 흘러만 간다. 구글이 기울어갈 무렵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해, 그해 나는 상투를 잘라 단발을 단행하였고, 바로 그때 황성신문 사장으로 있던 위암 장지현 선생은 충청도 두메산골로 나를 찾아오셨다. 반발을 하였군. 예. 잘하였으니 새로운 세상을 위해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거야. 유생에 있어서 단발의 의미가 무엇이고? 1895년 단발령이 내렸을 때만 하여도
상투는 유생의 모기를 하여 자르기를 반대하였건만 이제는 구습을 버리고 나 자신을 일신하여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일까? 또 있느니 목을 바쳐 구국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닌가? 내가 왜 단죄를 찾아왔겠는가? 황성신문은 잘 읽고 있습니다. 읽을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북의 영역은 모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나 말하는 재주는 주셨으니 북의 영역은 천생 권리라 하지 못하되 언권 자유는 천생 권리라. 하늘이 주신 권리를 어찌 진중히 보존치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언론을 채용하는 나라는 성하고 입을 틀어막아 시비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위태하기로 백성의 입을 막기가 냇물 막기보다 어렵다 하였으니 언권의 자유가 나라 다스리는 큰 강렬됨을 짐작하겠노라.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 어찌하겠나? 잘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람. 예? 사람이 없어. 신문사 사옥이나 이세기가 있다고 신문이 나오는 게 아닐세. 이 제대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손끝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 심장으로 쓰는 글, 머리로 쓰는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쓰는 글이라 해. 글쓰기에 온이 깃들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그 글이 독자의 혈관에다 같은 피를 흐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겠는데 그러한 글을 쓸 사람이 없네. 하지만 위암 선생이 계신 이상 황성신문이 살고 황성신문이 있는 동안 대한제국은 살아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황성신문에 신채호가 있어준다면 또 모르지. 단지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위암 선생님, 황성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있세. 이런 시기에 자네 같은 영재가 이 산골만에서 학동만 상대할 때가 아니세. 저는 저대로의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물론 자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세상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네. 제국 주자들과 국내 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이 심각한 시기에 자네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인가. 위암 선생님께서 이토록 아껴주시는 마음은 고맙게 한량 없지만 아직 문장의 길을 깨우치기는. 무슨 겸손의 말씀! 성균관이 나온 자네 항일성 토문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폭탄이었지. 단재, 그러기에 문장 고국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내가 단재를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을 앉히자는 뜻은 바로 단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의 힘을 빌어 나라를 바로잡고 민중의 기쁜 잠을 깨워보자는 것일세. 잘 알겠습니다. 단재, 고맙네. 선생님, 단재, 매국노는 사죄하라!
뜻밖의 어이오조약을 내놓았는가? 개가죽을 쓰는 우리 대신들은 일신의 영달만 위하여 황제 폐하와 2천만 동포를 배반하고 4천년 강토를 외인에게 주었도다. 슬프다. 우리 민중 2천만이 남의 노예가 되었으니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멸망하다니 이대로 끊기고 말 것인가? 통탄한 일을 지어 동포들이여!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놓은겨. 돼지 발사이 같은 놈들. 국식어유. 오늘도 신문사에 안 나가세요? 벌써 며칠째예요. 팔자도 참 좋은가 봐요. 나갈 일 있으면 들어오실 때 관일이 약 좀 사오세요. 아직도 부름똥을 싸는 게 속이 안 좋은가 봐요. 얼짜. 아니 그건 국이 아니라 간장이잖아요. 국은 안 먹고 간장을 먹고 그런데요. 에이 진짜. 관이라. 관이라. 관이는 어디 간겨? 배가 아픈지 보채 싸서 업고 나가 바깥바람 좀 쐬라고 했어요. 그 자석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잘 웃는지 원. 아니 그렇게 보채는데도 당신은 모른 척하고 코만 골아요? 애기는 나 혼자 낳는가. 어허. 아 그럼 어쩐데요? 관일 약을 사와야 먹이죠. 약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병원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사고 말고 하죠. 서울로 이사 온 지 반년이 다 되었지만 제가 아는 길이라고는 이 산당하고 변속길 뿐이에요. 언제 신입을 시켜줬슈. 시상에 이것도 낙이라고 사는겨. 서방 따라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나도 다 마음속으로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서였지. 아이 누가 하루 종일 빈집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말이에요. 남편이라고 언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줘 봤슈. 신의 구역 시켜줬슈. 그저 집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 쓰는 일 아니면 책 읽기니. 아, 여기 사당이에요? 아니? 저놈이 까먹어! 슬프다. 동포여. 아는가 모르는가 꿈을 깨었는가. 조그마한 초가도 나의 집이 아니며 몇 평의 땅도 나의 것이 아니며 집 앞에 뽕나무도 나의 나무가 아니며 마을 앞에 냇물도 나의 물이 아니다. 내 몸이 죽어서 묻힐 땅이 없으며 내 자손이 자라서 살 집이 없으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가 옛날부터 자기를 혁신치 못하여 악의 나무를 심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나 오늘 진실로 자기를 혁신하여 선의 나무를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리라. 오늘 이 시각부터 맹세하노니 이 한몸 바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노라. 반갑소. 동지들. 우리가 지난 1907년 바로 이장 때문에 민의결사를 조직한 이래 전국적으로 많은 회원이 가입하였으면 물론 단결, 교육, 산업 공인하는 우리의 강령할 많은 일을 하였소. 그런데 현 시국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오. 아직까지 일제는 우리 신민에 대해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한 듯하오. 민족자본 육성과 신민의 재원 확보를 위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평양 마산동에 자기 회사를 설립하고 평양, 서울 대구 등지에 서점 태극서관 및 여관을 설치하여 이 재정 확보는 물론 동지들 간의 연락을 도모하였소. 우리 대한민의 신부도 검열 간섭이 심하여 신문 내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저들이 보안법을 제정하여 결사는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였소. 또한 광무신문지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여 신문 발행의 허가제, 신문기사의 사전 검열죄, 필요한 때에는 발매 및 배포의 금지, 압수, 발행의 정지 또는 금지 등을 규정하여 언론 탄압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 불사 사건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우려 운동도 적의 마땅한 활약과 무차별한 보고 말에 점차 쇠퇴하였소.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가 부임 즉시 경무총감부를 신설하고 헌병 2,000명을 주문한 사실을 아시오? 그렇다면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오. 맞소.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도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된 것이오. 맞소. 단제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선생님, 우리가 신민회를 결성하고 단제가 역사와 영웅전을 쓰고 신문에 논설을 쓰는 것은 문제에 대한 투쟁이 아니란 말이오. 투쟁 정신이 있었으나 그 투쟁의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 말이오. 이제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는 이때 우리는 투쟁보다 적극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이오. 우리는 투쟁의 거점으로 옮겨야 하오. 옳은 말이오. 단체. 잘 말해주었소. 앞으로 일제 무단 정치가 강화되면 되는 만큼 국내의 독립운동은 어려워지므로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제와의 투쟁을 수행할 그날을 위해 힘을 길러야 하오.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함은 물론 무관학교도 설립하는 한편 서북간도 및 연해주에 한국민의 집단적 대의지도 계획하여야 할 줄로 아오. 사실 그동안 단체가 거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지역의 동지들과 얘기한 적이 있어. 그리하여 나 위에도 이시영, 이동윤, 유동들, 이동희, 이종호, 조성환 동지들이 해외 망망의 뜻을 밝혔소. 나도 가겠소. 나도 말이다. 동지들이 다 떠나면 이곳 일은 누가 하오? 해외로 나간 동지들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양익탁 동지와 이승훈 동지는 이곳에 남아 국내외 연락 및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오. 알겠어. 몸은 비록 헤어졌을 망정 국투쟁을 위한 마음 같다면 이 오히려 너는 세상에 나아가 대장부의 뜻을 펴는 것도 어찌가 상치 않으리요. 잘 부탁하오. 동지들, 중국 청도에서 다시 만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도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고향에 남아있는 다섯마지기 밭대기도 음제 앞으로 등기 전에 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한텐 필요 없으니까 운명이겠거니 하고 잊어버려. 뭐 할 얘기 있으면 해. 갑자기 이 약은 무슨? 우리 사이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이 세월만 흘려보냈으니 말이야. 그래, 아무리 못 배우고 못 가르쳐 길었으니 어린 것에게 우유 하나 제대로 끓여 먹을 줄 모르고 생우를 그대로 먹여 아이를 죽게 해? 우유를 끓여 먹일 일이지 누가 나를 먹이라 했어? 그것도 모르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끝낸 일이구나. 그러나 당신더러 친정에 내려가라는 건 아들 관이를 죽게 했대서가 아니야. 당신 고생만 시킨 일 미안한 일이지만 난들 어쩔 수 없었어. 고향에 편지해 놨으니 그리로 가서 어른들이 말을 따르시오. 날 이해 못해도 좋으니 날 원망만은 마시오. 나라 없어지는 마당에 가정이 온전한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소? 대한제국은 이대로 망해버리고 마는가? 모든 것이 다 파산이로고. 아직 멀었다. 이때 우리 곧 없으면 우주의 광명은 네 찾으랴. 말린 타양에 앉아 늙은 나그네 꼴 산을 넘어 물을 넘어 홀로 가는 지살마. 우리가 아니면 동정하리 그 누구야. 새벽의 빛, 자연의 구슬, 낱낱이 따내며 하나씩, 둘씩 우리 아기를 품 안에 골고루 넣어주어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일거나
바람이 꺼지지 않는 빛의 천년 만년 긴 새벽이여라. 만국의 한을 품고 중국으로 망명한 신민의 간부들은 중국 청도에서 회의를 가졌으나 독립운동의 방법론에 대해 급진론과 점진론으로 대립하여 그 의견을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절충안으로 토지 개간 사업을 벌이며 무관학교를 세우고 군사교관, 과학교수, 농업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학생들의 교육을 맡기 위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그리고 그는 상해, 북경, 만주 등지를 다니며 역사가로서의 뜻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는 한편 황량한 만주 벌판에서 고구려의 옛 영화를 보았다. 단재 아직 거기 있는가? 예, 선생님. 무엇을 하고 있어? 장부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볼 수 있겠는가? 그래, 우리 박다 학원이 벌써 졸업생을 113명이나 배출시켰다고. 예, 모두가 배감 선생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아니세, 단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준 덕분이지. 제가 해놓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긴 이러한 일이 어디 한 개인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그가 고국에 앉아서 고국에서 망명해온 여러 수많은 동지들이 합심을 해준 까닭에 오늘 같은 날이 있는 것일세. 생각하며 운만 같기도 하고. 우리가 황성신문과 대한맨신문을 같이 썼고 또 이렇게 망명하여 이 북경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니 단재와 난 보통 인연이 아니세. 예, 저도 선생님을 모시고 이 중국 천지까지 와서 교육 사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군 단재. 교육을 위하여는 학교를 설치해야 함이 제일 중요하겠으나 장차 어떤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역사 교육입니다. 고마운 단재. 이 너는 중국 천지에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재 자네밖에 없네. 무릇 나라의 혼을 유지하는 데는 무엇보다 역사가 가장 중요하네. 그 까닭을 알겠는가? 모든 민족은 자신의 역사를 알아야만 독립과 명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에 국가란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네. 국가는 형체를 갖고 있어 보이는 것이나 역사는 정신이므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세. 예, 맞습니다. 그 정신이 역사만 살아만 있다면 국가는 다시 부활하고 말 것이세. 그리하여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대원군 측정에서
한일 합방까지의 역사를 다룬 한국 통사를 쓰셨고 그것이 저희의 역사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재,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나는 꼭 대한민국 건국사를 찍어주고 싶네. 부디 그날이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망명 당시 순항 안정복에 침필본 동사 강목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 방대한 물량의 책은 그것은 기자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지. 예, 그러하오나 이 김부식의 4대 주의 사관은 우리의 역사를 중국사에 종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제학부가 펴낸 동국 사략에는 우리의 역사를 위축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전 저희의 장구한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고대사, 상고사를 쓰겠습니다. 단재, 내가 1911년 처음 망명하여 어디 살았는지 아는가? 만주 땅 환인면세. 그곳은 우리나라 역사에 어마어마한 광맥이 묻혀있는 곳이라네. 또한 고구려의 옛 도읍지이며 발해의 유적지기도 한 곳이지. 단재, 그리로 가보게나. 그곳은 우리나라 역사에 어마어마한 광맥이 다시 한번 또 묻혀있는 곳이라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백두산도 올라가고 광개토 대왕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활활 타오를 우리의 역사의 불씨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배감 선생님. 저게 무슨 소리냐?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아닌 것이. 누구시오? 날 보면 모르겠소? 그래요. 나의 불구스름한 빛은 백두산의 어리고 나의 희어스름한 빛은 조선의 빛이요. 인간에게는 싸움뿐이니 싸움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느니 신의 명령이로다. 저것을 보아라. 아니, 저기 대체 누구요?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거나 우린 우리대로 싸우고 단군께서 태백산에 내려와 삼신오제를 위하여 삼경오부를 두시면서 서울을 세 곳으로 세우실 때 첫 서울은 태백산 동남쪽 조선 땅에 두니 이른바 부여요. 둘째 서울은 태백산 서편 만주 땅에 두니 이른바 배양이요. 마지막 셋째 서울은 태백산 동북 만주 땅에 두니 이른바 오덕이라. 그 세 서울 중 하나만 잃으면 후손이 세약하리라 하셨거늘 오늘에 와서는 그 이름을 아는 이도 없으니 그 잘못이 하나요. 고려의 지리질조차 장군께서 세우신 서울은 모두 대동강 남쪽을 말하니 그 잘못이 둘이라. 대체 당신은 뉘시오? 단군께서 삼보기를 윤리를 세우시며 삼남어가로 교육을 맡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 조선의 종교적 우선의 시초라.
이 혼이 삼국시대의 꽃을 피워 신라는 소년의 무사를 사랑하여 화랑이라고 백제는 장년의 무사를 사랑하여 수두라 이름했고 고구려는 군자스러운 무사를 사랑하여 선배라 불렀소. 저분은 고구려 사람이니 선배라 불러도 무방하오. 고구려 사람이라고요? 그럼 혹시 장군님, 일주문덕 장군님? 너와 난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있지만 핏줄은 변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이라. 6개의 승리자만이 0개의 승리자가 되니라. 만국의 종자가 제 아무리 부처에게 빌며 상제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냐. 너도 가서 싸워라. 누구와 싸우란 말입니까? 너가 오늘이 무슨 시대인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독이빨이 물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 우리 조선은 스스로 일어나 뭉칠 줄 모르고 사색당파 반상객에 물어갈라. 자기 나라 백성은 미워. 남의 나라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비굴하니 왜 망하지 않겠는가? 저기 저 만주 발판에 왜 놈들 앞잡이로 급급하니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저게 무엇이냐? 충격하라! 어디로 가십니까? 장군님! 모르겠소. 님과 도깨비의 싸움이 일어나 얼치 선배님이 가시는. 나도 가게 해주옵소서. 가야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가는 싸움터. 그러나 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바칠 것이 있어야 들어가리라. 바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쌀입니까? 아니면 무슨 무슨 보배입니까? 말이오? 돈이나 쌀이나 보배는 인간에게는 귀한 것이나 님 나라에선 천한 것이오. 그러면 무엇을 바랍니까? 그대가 인생 30여 년의 눈물을 몇 줄이나 흘렸소. 눈물 많은 이는 정과 고통이 많은 이며 그 눈물을 많이 흘리니만이 님의 나라에서 상등 손님이 될 것이오. 어릴 때 젖달라고 울던 눈물도 눈물입니까? 아니요. 그 눈물은 값없소. 어릴 때 남과 싸우다 분하여 운 눈물도 눈물입니까? 아니요. 그 눈물도 값없소. 무엇이 값진 눈물이오? 오직 나라 사랑이며 동포 사랑이며 대적에 대한 일분의 눈물이 값진 눈물이오. 너도 가서 싸우라. 나 신채호는 이승만이 1919년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그 죄상을 성토하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성병준보다 더 갱년적이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우리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자란 말이오.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요? 이승만 박사는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내되었고 제2차 체각 때는 대통령으로 선임된 어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지금 말을 취소하시오. 나쁘다는 소리. 미국에 들어앉아 외국의 위임 통치나 청원하는 이승만을 어떻게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오? 게다가 위임 통치 청원 당시 재미 국민의 중앙총회장 도사라 청원은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승만을 대표로 보내어 위임 통치권을 올리겠으니 그 정책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와서 무슨 막말이오? 지금 말은 당장 취소하시오. 못하오. 그 증인을 대니까 대파대사 김규식 동지가 유럽에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시오? 조선 사람이 독립운동하면서 어떻게 감히 위임통치 청원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질문을 받았지만 김규식 동지는 한마디 대답도 못했다고. 이 사실만으로도 유럽 여론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소? 그가 본인이라기보다 시대적 조류가 그렇게 만들었을
한 가지 방법은 있어. 위임 통치 청원이 파이의 이해에 취했은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일이 늦지 않았으니 2천만 동포로 공식 사과함으로써 이승만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오. 모든 진상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이승만의 망도를 용서 못한다. 벌써 그건 전체 의사가 아니라 개인 의사에 불과하니 무효다 무효. 무슨 소리야 뭐야? 어떻게 이승만을 끝으로 나는 한마디만 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소. 나와 끝을 같이 한 14명의 동지가 여기 성터문에 소명했소. 이 사실만으로도 나 신채호 개인이 이승만 씨에게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야욕이 있어서가 아니란 걸 증명하고도 남는 일이오. 만일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상해를 떠나겠소.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겠소. 더욱이 이승만이 대표자로 있는 이 상해 임시정부조차 부정하겠소. 진정한 독립정신 아래 광복운동의 통일을 기하고 임시정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각 조사단체를 통합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서 국민대표회가 개최되었다. 그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에 대해 반대하며 당시 창조파의 맹장으로 활약하였으나 국민대표회를 결론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사분 오열된 단체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라에 는 서름은 더해만 갔다. 상해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그는 북경으로 망명, 유학 중이던 13세 연하의 박자혜를 만나 재혼하였다. 이듬해 맏아들 수범이가 태어났으나 망명 생활의 가난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역사 연구에 정진하기 위한 또 효과적인 독립투쟁을 위해 가족을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서울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할 텐데 몸 조심하시고요. 이건 가다가 드시오. 그리고 이걸 좀 전해줘야 되겠는데. 뭔가요? 그동안 내가 써온 우리 역사요. 이 아침에 잡지사에서 찾아오느라고. 이건 조선 고대의 문자와 시가와 편찬. 그리고 이건 조선사 연구론. 그리고 이건 조선 상보사. 어떻게 알아보여? 조선일보사에 있는 벽조 홍명영을 찾아가서 이 알아서 잘 좀 해달라고. 알아서라니. 신문에다 연재를 하건 적당한 출판사가 나서면 출판을 하건 그건 홍명이 알아서 잘 해줄게요. 그 원고료로 당신하고 수범이가 먹고서. 수범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대과대학을 다녔으니 서울 가면 하다못해 상판 노릇이라도 해서 목구멍이 풀칠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안하오. 뭐가요? 애비 구실도 남편 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당신 혼자 떠나보내는 게. 그만하세요. 다 이해해요.
아실까? 내가 수범이를 데리고 떠나올 때도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혼자 사시는 누가 나처럼 뒷바라지랄까? 참 기구하시군요. 우리 수범이 언제나 아버지를 뵐까? 나라가 독립이 되면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날이 올까? 왜 오늘따라 유난히 더 그런 생각이 나는지. 사 년 전 북경역에서 헤어질 때도 오늘처럼 저렇게 차가운 달빛이 비쳤지. 수범아, 어서 자라거라. 아빠가 보고 싶단 말하지 말고 어서 커서 아버지 곁으로 가거라. 이보시오. 니시오 오밤중에 박재씨 댁 맞죠? 누구셔요? 박재씨 맞죠? 북경에서 온 사람입니다. 단재 선생이 보내서 왔습니다. 잠시만 열어주십시오. 단재 선생은 무사하십니다. 미리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이걸 읽으시고 다음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보, 밤도 어지간히 깊었나 보고 이 달이 떴는지 창문의 마른 나뭇가지가 그림자를 비추고 있어. 그동안 우리 수범이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소. 나로서는 길이 10개라도 당신의 고생에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고, 때때로 내가 이국의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으며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고 생각할 때면 의뢰 당신과 그리고 아들놈 생각이 나. 처자식을 위하여 해준 게 무엇이며 남긴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면 이 금방이라도 고국 산천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구려. 애당초 나는 가정에는 등한한 위인이 그렇게 알고 너무 섭섭한 생각이 남아. 오늘 인편에 소식 전하는 까닭이 있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나석주 동지라. 나석주 선생. 처음 찾아간 사람이라서 혹시 당신이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와는 피를 나눈 거나 다름없는 사이니 그렇게 알고 나동지가 하려는 일에 적극 힘이 되어주어. 나동지를 돕는 일은 곧 나를 돕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선 독립을 찾는 점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라고. 긴 얘기를 여기에 쓸 수 없는 것도 모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니 그렇게 알고 나동지에게 적극 힘이 되어주어. 지혜비로서 그리고 애비로서의 못한 죄값은 먼 훗날 받을 날이 있을게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어.
북경에서. 아까는 실례가 많았어요. 선생님은 안녕하신가요? 안심하십시오. 선생께서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며 얼마 전에 북경 관음사 절에 다녀오신 뒤로 건강도 무척 좋아지셨습니다. 아무런 걱정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 의무가 특수임무인지라 아무런 선물도 보내지 못한다고 이해해달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편지에 쓰인 제가 도와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난 단재 선생과 함께 하시는 의열단의 단원이요.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간악한 일제의 무리와 일제의 거점을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국내로 돌아왔어. 그리고 선생께서 특별히 절 아끼시어 가족에게 친히 어려운 부탁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인지요? 한국 경제 침략의 총본사님 동양 척식회사 및 식사는 코파이머를 띄고 왔습니다. 허나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까닭에 길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소. 그곳은 경비가 심한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부 행세를 하여 새로 생긴 건물 구경 나온 것처럼 꾸미면 될 법하지 않겠느냐고 선생께서 직접 안내내셨소.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라신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은 하셨나요? 찬밥이 좀 남아있는데 다녀오시다. 다른 동지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 먼저 가봐야 합니다. 내일 날 12시경 동대문 전차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여보. 대한독립 만세! 잘 가시오, 나석주 동지. 난 할 말이 없어. 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그대들의 죽음을 보상받을 조선 독립의 날은 그 언제랴. 누구요? 의열단 청년이요? 돌아가시오. 난 당신들의 죽음이 옳다라고 할 신념을 잃어버렸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은 오직 고통뿐. 돈도, 조국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다. 조국이 왜 없다고 그러느냐? 다만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뿐. 우리에게 구해야 할 조국이 있다. 그렇다. 그러나 식민지의 가난한 동포들의 피와 살과 뼈를 빻고 씹고 깨무는 일본 강도대 앞에서 어쩌란 말이냐.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의 죽음을 난 이렇게 보고만 있다.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다. 신채호에겐 신채호의 길이 있고 그들에겐 그들의 길이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말렸다고 해서 말을 들었을까? 그러니 나 너를 어쩌란 말이냐? 이대로 죽지 못해 살다가란 말이냐? 소수가 다수에게 지는 것이 원칙 아닌가? 강도 제국의 야수떼들에게 찢기는 우리는 다수인가 소수인가? 물론 다수이지. 그런데 왜 소수인 일본의 야수가 이기는가? 우리들의 피와 고기가 아니면 굶어대질 그들에게 우리는 왜 지고 있는가 말이다. 일본의 군대 때문인가? 아니다. 헌병 경찰 때문인가? 아니다. 그럼 군함, 비행기, 대포, 장갑차, 독가스 등 흉악한 무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 그 원인을 찾아라. 잘 모르겠다. 내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눈마저 침침해져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몸이 아니고 정신이다. 이렇게 될 줄 알고 만주로 떠나올 줄 아는가? 신채호! 일어서라! 너는 왜 역사를 썼는가? 너는 조선 사고사에서 왜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적이 내렸는가? 그렇다. 동서 역사에 전해지는 제국주의의 헤아릴 수 없는 죄악사를 보아라. 저 제국주의 야수들은 중세기 이래 자유도시에서 발달해 나온 과학과 상공업적 기계 등을 모조리 빼앗아 나날이 정치적, 경제적, 상업적, 군사적 시설들을 확대 증가하여 조선 민중의 두뇌와 육체를 가루가 되게 하는 한계의 맷돌짝이 되고야 말았다. 저들은 애당초 자유와 평등에서 사회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속여 식민 지배자의 정치를 만들었고 정치, 약탈한 소득을 분배하려는 식민지 정부를 두었으며 정부! 우리에게 노예적 복종을 강요하려는 황국 시민의 도덕률을 조작하였다. 도덕률! 우리는 언제까지나 저들이 만들어낸 정치와 정부와 도덕률에 묶여 살아야 하는가?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 그렇다. 강도 제국에 무슨 정의가 있으며 야수사에 무슨 진리가 있으며 노예사에 무슨 문화가 있는가? 없다! 그럼 정의와 진리와 문화는 어디 가서 찾을 것인가? 길은 있다. 그 길은 우리 민족을 빼앗은 모든 적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이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갈망하는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하여만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정치와 법률과 도덕을 부인할 것이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조국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이다. 신체의 치안유지법 위반 및 유가증권 이주 및 사기,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에 관한 제4회 공판을 속개하겠다. 피고는 1880년 충남 대덕군 출생의 신채호가 맞습니까? 예. 피고는 1928년 5월 8일 대만 기륭항에서 일본 수상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피고는 1926년경 일본의 무정부주의자 행덕추수가 쓴 책을 읽고 감화되어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가입했습니까? 감화된 것이 아니라 행덕추수의 지론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연맹이란 기성 국제를 변혁하여 사회자 단체들을 부인하는 단체인가? 모르겠소. 동방연맹의 주도자는 누군가? 임병문이었소. 그럼 피고는 김병문 소개를 입허했던가? 그렇소.
동방연맹 가입 수속은 어떻게 했는가? 가입 수석은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입회한 자에게 어떠한 서약을 받았지? 서약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강령이라든가 규약 같은 건 없었는가? 강령 규약권 필요 없어. 입회와 한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처음이오. 북경에서 김촌을 하는 일본 밀정이 살해당한 사실을 아는가? 피고는 그 사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도 없어. 피고! 그 사건과 전혀 관계한 일이 없단 말인가? 피고는 유병택이라는 가명을 써가며 중국이 행세를 하여 대한 기동왕에 잠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중국인 인명군과 홍보하여 총액 6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외국 채권 200장을 위조했었다는가? 그리고 피고는 부담된 1만 2천 원의 위조 채권을 찾기 위하여 대만으로 갔다가 일본 수상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었지. 시인하는가? 시인한다. 그 돈을 어디다 쓰랬었지? 동방연맹 자금으로 쓰되 우선주의 선전 잡지 발간과 동지계와 경비로 쓸 계획이었다. 그와 같은 사기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가? 우리 동포가 나라를 독립하기 위하여 취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한 일이며 사기는 아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짓을 했을지라도 한 줌의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따윈 없다. 그때 욕지가 어딨나? 내가 동방연맹에 가담한 목적은 산사욕도 아니고 hun명심도 아니었다. 오직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이요 침략주의에 대한 투쟁이었으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요. 왜 약속 밑줄은 피가 보기가 아니면 굶어 뒤질 일본 강도를 박멸하라는 우리는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가 아닌가 말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소수가 다수에게 지는 것이 원칙이라도 어디 한번 물어보자. 대다수의 민족들이 최소수의 양적 강도들에게 배를 빨리우고 고기를 지키고는 것이 정상적인가 말이마. 있으면 말이마. 피고 신초에 대하여 본법정은 치안유지법 위반, 유가증권 위조 및 형사죄로 징역 10년에 언도한다. 현재 일어나게. 물 가지고 왔어. 이러다가 며칠 못 가네. 고향에 정보 쳤으니까 가족이 곧 올 게야. 춥더라도 마누라 얼굴은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딱한 영혼일세. 언제 왔는겨? 수범이다 옮겨. 얼마나 든
나야 고생은 임자가 더 했겠지. 이런 못난 남편을 만나 집 한 칸도 없이 끓여 먹을 양식도 없이 미안해요. 나는 말할 자격 없는 실격 인간인겨. 조선 독립이 뭔지 내가 써갈긴 그래 뭔 의미가 있는지 모두가 도둑고 연기 같고 이슬 같고 어깨비 같고 소마 너는 예비가 시간이 다 되었나 봐요. 그럼 또 올게요. 여보 가지마. 할 얘기가 있다. 여보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어떠한 말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